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구려 수도천도를 여기에다가 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 문화형 토론,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14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첫 수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무려산이에요. 물론 식민성 안에서는 한인이라 그랬는데 그건 일본 학자가 주장한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된 거고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쭉 추적을 해보면 삼국사기에 동천왕 때 평양성을 쌓고 종무와 사직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원왕 때 평양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럼 거처를 옮긴 거랑 도읍을 옮긴 거랑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느냐?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그 거처를 옮겼다는 거는 일단 뭐 천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고려도 서경을 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뭐 저 대진국도 대진국 발해도 동경, 서경, 남경 막 이렇게 두고 그랬으니까 평양 동양성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평양성을 쌓은 거는 동천왕 때고 본격적으로 도읍을 옮긴 건 장수왕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삼국사기에 왕의 거처를 옮겼다. 그 고구원왕 때. 그러면서 지금의 서경, 동쪽, 목록산 중에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저게 서경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고구려 평양에 대한 기록을 그럼 한번 보죠. 삼국사기 권 37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로 도읍하여 425년이 지나 장수왕이 15년, 그러니까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랬어요. 국내성으로 다 천도한 지 425년 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천도까지는 아니고 왕이 이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우리 역사책이 아니지만 원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 했다. 고구려왕 고련, 고련은 장수왕입니다. 고구려왕 고련이 평양성에 머물렀다. 거자죠.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의 나라 왕을 고련이라고 썼겠어요? 그게 중국의 춘추필법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춘추필법이라고 자기네 거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높여. 그렇지만 남의 나라 거, 특히 우리 한민족 거, 이거는 우리를 뭐 맥에다 벌레치면을 쓸 정도로다가 우리를 낮춰부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라는 거를 고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춘추필법이라는 건데 중국 역사책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거 나쁜 걸 빼 또 가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미 고구려가 건국돼 있었던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전에 건국된 거 확실한 거예요. 기원전 108년 전에. 어쨌든 고련이 평양성에 머물렀다.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원 8년 서경을 고쳐 동룡부라고 하였다. 그러면 고려 서경은 동룡부예요. 평양이고. 그럼 그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냐? 바로 이거예요. 서경을 동룡부라고 했다는 이 기록이에요. 보면 요사에 요양은 한의 유동이며 발해의 옛나라다. 본래 발해이며 그 땅에 남경요양부를 건립했다. 그게 요양이죠. 그 다음에 요사에 또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의 땅이죠. 그게 나중에는 발해 대시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진국 발해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남경을 고쳐서 동경으로 삼고 동경부는 요양이라 하였다 이랬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전에 동룡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경부는 요양이다. 그리고 금사에 보면, 금사는 청나라 썼었죠. 금사에 보면 요양부는 본래 발해의 요양 고성이었는데 동령루는 본래 고려의 땅으로 이거 금사예요. 본래 고려의 땅으로 지원 6년에 동령부를 설치하고 지원 8년에 로로 승격시켰다. 동령부죠. 동령부가 동령로예요. 현 두 곳과 진 한 곳을 건드렸는데 토산 중화 첩산진이다.
본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하여 평양을 함락시키자 고구려 평양성이 동령부다. 그들은 동쪽으로 천년이나 갔다. 동령은 바로 요양이다. 원 쿠블라이 칸 8년에 서경을 거쳐 동령부라 하였다는 원사라 기록을 보면 고려 서경은 요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려 평양성, 장수왕 때 천도한 고려 평양성은 동령부인데 그 동령부가 요양이다. 그런데 동경요양부는 바로 동령부다. 그러니까 동령부는 서경이다. 서경은 고구려 평양성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평양성은 요양이고 요양은 고려 서경이 되는 거죠. 쭉 맞추면 이게 톡톡톡톡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원래 평양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편화의 의미로 넓은 땅, 혹은 큰 땅이라는 보통 명사로 고구려가 천도한 수도가 이게 평양 불린 것이다. 넓은 땅으로 가니까. 그래서 장수왕이 천도에서 머무는 평양은 요양이고 고려 서경은 요양이다. 고려 서경이 요양이다. 왜? 조금만 아까 이게 쭉 우리가 훑어본 대로 원사, 요사, 금사를 보면 동령부가 평양성이고 평양성이 나중에 왕건 때 서경이 됐다. 그런데 동령부는 청건용의 흠정 문헌 통고에 보면 지원 6년에 동령부를 설치했다. 근데 그게 로로 습격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래는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동령은 바로 요양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평양은 고려 서경이고 고려 서경은 요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려 서경이 요양이 돼요. 그러면 서경이 요양이 되면 강동육주는 당연히 요양보다 북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려 서경이 요양이면 강동육주가 북쪽에 가려면 요양이 여기니까 이 위로 가야죠. 그러면 이거는 남유성 선생님 박사께서 만드신 서유계 남유성 선생님은 이제 8주를 장흥진 가주까지 넣어서 8주를 개척하셨다 그러는데 이 두 주는 빼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는 지주, 연주, 위주, 귀주, 곽주 이거 6주, 이 6주가 강동육주는 흥하진, 용주, 귀주, 통주, 곽주, 안주 해서 요양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양 북쪽으로 가면 쭉 요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TV에서 막 말하고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청천강 이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실학자 추사 김정희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제자 소치 허련의 그림을 보고 나서는 압록강 동쪽에서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 소치 허련의 그림이 여기 그때 여기 지금 서울 왔나요? 서울에 추사 김정희 선생은 영조 때 분이 조선시대 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압록강 남쪽에 이만한 그림이 없다 그러지 왜 압록강 동쪽이라 그랬어요? 요하가 압록이라는 말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고학, 금속문학 모든 거에 물론 서예도 뛰어나시지만 학문적으로도 거의 최고이신 분이잖아요. 그때 그 많은 그 청나라 그때는 청나라가 이제 직접 가서 내정간섭하고 막 청나라에서 막 관리들이 파견돼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그때도 서슴없이 압록강 동쪽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후손으로서 선생님의 그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대의 만주는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만주의 영토권이 왜 우리 영토권이 돼야 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근제의 만수로 가서 대고려국과 만주국을 얘기해 볼게요. 대고려국은 사실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못한 나라예요. 좀 속상하죠. 왜? 대고려국은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자 일본이 본격적인 만주 침탈을 위해서 청나라 출신 북방군벌 장쩌린을 적극 지원해 주죠. 장쩌린을 적극 지원해 주는데 장쩌린도 이제 나름대로는 애교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 일본만 믿고 있다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도 사실 만주를 되게 노렸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전에 그 간도 얘기하면서 그 만주가 왜 중요한가, 특히 간도가 왜 중요한가 그 얘기할 때 이거는 대륙으로 들어가는 우리 한반도에서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아닐 때니까 청나라가 주기 전이니까 연해주를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관문이고 또 만주에 말하면 연해주 우리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우리 대한제국 그때는 연해주 러시아 대한제국 그리고 중국 그 삼국을 언제든지 삼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게 만주잖아요. 딱 그런 땅이 만주잖아요. 그 만주가 중요하니까 미국도 노리고 러시아도 노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조리는 친미 노선을 싹 포괄하고 러시아가 만주 진출해서 남아야니까 또 친미 노선을 탁 해서 견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장조린이. 그러니까 이 북방군벌의 대표죠. 청나라 후손이에요. 일본은 1917년 야 이래 갖고는 이게 만주 우리 평생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917년에 우리 한민족의 유림을 내세워서 대고력을 건국하자. 그리고 한민족의 유림을 내세워서 하면서 그 대가리 그 지배층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뭐 대만 총독 뭐 데려다가 공화정을 만들자는 핑계하에 선거를 하자. 그래갖고 대만 총독을 갖다가 그 수상으로 세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합니다. 그래갖고 1917년부터 대한제국 그리고 중국 남방군벌 그리고 일본 삼국협력으로 만주에 건국하려고 그러죠. 건국하자 그래요. 중남방군벌은 뭐냐면 그 한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족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만주를 그냥 놔두면 저 장조린이 저거 지배고 이래가 장조린이 저렇게 친밀어서 러시아 이거 로소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장조린이 커지면 한족한테의 만주는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왜? 고구려 때 이게 진짜 뭐 진짜 비 오는 날 뭐 터지듯이 터져. 완전히 뭐 자기네 그냥 완전히 그냥 예? 그 만주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청나라한테는 심지어 지배까지 당해 300여 년을. 얼마나 그 만주가 두려운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이제 1912년에 그 청나라 멸망시키고 겨우 중화민국을 건설했는데 또 장조린이 커갖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남방군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한제국의 유림들을 앞세워서 자 만주에 세우자. 그래갖고 1918년에 저기까지 만나요. 일본 일왕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 3.1 만세 대일항쟁이 딱 나니까 이야 이거 쟤들이랑 나라 세웠다가는 우리 뭐 지배층이 우리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금방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래갖고 결국은 무산된 게 바로 대고려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고려국은 그런 배경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 일왕이 1918년 일왕을 만났을 때 하세가 요시미치 그 대한제국 총독 허가만 받아라. 건국해라. 라고 일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세가 요시미치가 그 허락을 안 했죠. 1918년에. 그걸 했으면 그때 건국했을 거예요. 근데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하세가 요시미치는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벌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고려국 건국은 우익 단체인 겐요샤가 주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겐요샤 그러면 우익단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겐요샤는 엄청난 단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흥룡회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만주하고 우리나라 그 동학 농민혁명 때 그 와갖고 그 지원하고 막 이런 그 흥룡회가 바로 겐요샤의 산하단체입니다. 일본 우익을 꽉 잡고 일본 우익의 모든 자금을 그냥 다 이렇게 주물러갖고 일본 대기업들의 운송 이런 건 다 2차 대전 때까지 겐요샤가 했어요. 그 엄청난 돈을 왕실에다 쏟아붓고 왕실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부랑 거의 쌍벽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장조리는 군부가 지원했거든. 근데 만주국은 겐요샤가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세가 요시미치는 그거 안 돼. 너희들이 그 한민족 몰라서 그래, 그거 안 돼. 라고 밀었는데 딱 3.1 만세 운동이 나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은 1921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일본 대정일일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계에 처해있던 세나가 마사오가 그걸 이제 나중에 실록 뭐 이래갖고 연재하잖아요. 우리도요. 그런 식으로 연재한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이제 양기탁 선생님은 나중에 그 상해 임시정부 주석도 하신 분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물론 우리는 김구 선생님을 잘 알고 있지만 김구 선생님 오래 하셨고 양기탁 선생님은 오래 하시기 전에 김구 선생님 전에 상해 임시정부 주석까지 하신 독립운동에는 막강하게 많은 것을 몸바치신 분이에요. 양기탁 선생님하고 정한립 선생님. 정한립 선생님은 청주 보성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은 나라 경술국치가 나다 자기 이름까지 바꾸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국자들이 주도해서 고종이나 의친왕 혹은 영친왕을 모시고 이제 입헌 군주국을 건국하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냐. 비록 입헌 군주국, 일본이 공화국을 건립하자니까 그래 그럼 수상 니네가 해. 대신 왕은 우리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타협을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해갖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만주에다 나라만 딱 세우면 우리 유림들이 거기 대거 투입되는 거니까 거기 뭐 독립기지로 삼으면 될 거 아니야. 광복기지로 삼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맞은 거죠. 이게 동상이몽인 거지. 자, 중국은 거기 만주를 좀 안정시키자. 그러니까 우리 침략 좀 당하지 말자. 일본은 야, 거기 우리가 지배하려면 빨리 우리가 그 지배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 나라가 같이 나라가 서로 잘했고 들어가야지.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들어와. 우리가 왕 자리를 갖고 있어갖고 나중에 우리 독립기지를 뭐 이러니까 잘 안 먹어. 이렇게 동상삼몽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된 거죠. 일본이 만주에서 간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80%라는 거를 80%가 대한제국 백설이라는 거를 착안해서 만주에다 탁 나라만 세우면 자기네가 지배층으로 돌아서 우리 한반도 지배하듯이 1917년이면 이미 한일 병탄이 끝나고 난 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배하는 거 쉽겠지. 아까 말씀드린 듯 야, 우리 만주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데 중국은 우리 그럼 이번에는 같이 나라를 세우면 걔들이 우리 침략은 안 하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꿈이 다르다 보니까 동상삼몽이 돼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대고륙이 이제 불발로 끝났는데 물론 불발로 끝났으니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남은 건 하나 있어요. 왜? 이 대고려국을 기반으로 나중에 만주에 만주국이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고려국을 설립할 때 그 사람들이 신문에 딱 보면 만주는 고려의 영토다. 만주는 고구려의 영토인데 그 고구려의 영토의 후손이 바로 너희들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이 유림을 주축으로 하겠다라고 딱 이래신문에 실어놨어요. 그러면 남반구물 즉 한족도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거 인정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일본도 인정하고 우리야 뭐 당연한 거고. 그 지금 와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만주가 우리 영토라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